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7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한계령이라는 그런 우리 고개 이름 있죠? 강원도에. 갑자기 문득 한계령이라는 말을 접했는데 한자로 이제 생각해보는 버릇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한계 아주 높아서 너무 높은 고개라서 한계까지 이르렀다. 그런 한계령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글자가 아니더라고요. 역시 한자를 알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뭐 고유명사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그걸 알아야 깊은 뜻을 알 수 있고, 물론 일반 생활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유명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계령이라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익히 들은 많이 아는 유명한 고개 이름 몇 개 제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한계령이 있는 산인 모양입니다. 뭐 옛날 책에 나면 한계산이라는 그런 표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계령 이렇게 고개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여기 통과를 해본 기억이 뚜렷하게 나진 않아요. 아마 했긴 했을 것 같은데, 예. 자, 한계령은 이런 글자를 씁니다. 찰한, 신의 계, 차다, 춥다, 계곡이다. 아주, 아까 그림에서도 봤습니다만, 막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아주 추운 고개다, 추운 계곡의 고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령은 재령이죠. 고개 재를 얘기합니다. 찰 한자는 상당히 글자가 어렵습니다. 이거 진면자예요. 그렇죠? 이것은 풀이 무성할 망이다, 이렇게 했는데 단독을 잘 안 쓰겠죠. 이 글자 자체가 싹철이죠. 그렇죠? 싹이고 싹이 두 개 있으면 풀초가 되죠. 이것이 또 더 있으니까 풀이 아주 무성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그리고 사람인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인이 있고 그리고 얼음빙자가 있어요. 이 네 개를 넣어줬는데 뜻을 생각해 보면 집안에, 옛날로 생각해야 됩니다. 집안에 이 바닥에 풀을 굉장히 많이 깔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아래에서는 냉기가 올라오더라 하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차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복잡하죠? 네, 이 글자가 있어서 모양이 조금 변형이 됐어요. 신의 계는 이제 계곡을 얘기하죠. 그래서 삼수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해라는 것인데 뭔가 길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닭개자라든지 이런 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결이 된다. 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내려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계곡, 시내가 되겠죠. 재는 영이라는 것은 산에 있으니까 이제 산이 되겠어요. 옥긴영은 이렇게 이쪽으로 말하는 뭐 우리가 흔히 뭐 L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목과 몸을 이어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산과 산을 이어준다.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산과 산을 이어주는 이 부분, 이것을 이제 넘어서 가겠죠. 사람들이 높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길을 이 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높은 곳을 넘을 이유가 없겠죠. 양쪽 산에 가장 낮은 곳을 넘습니다. 재라는 것은 높은 산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산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사실은 그렇겠죠. 어쨌든 한계령이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한자와 관련해서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 찰한자, 오늘 나온 찰한자예요. 아래에 흙토자를 붙이면 막는다는 뜻이에요. 뜻은 마찬가지예요. 집 바닥에 풀을 깔고 사람이 있는데 아래에 냉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흙으로 이렇게 발랐다, 막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막힌다는 뜻이고 저 변방을 뜻하는 변방새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목을 넣으면 울장입니다. 울타리, 채라고 얘기합니다. 쓰임새를 보면 꽤 우리가 쓰는 낱말 속에 들어갑니다. 방한이다, 차가운 걸 막는다는 뜻이죠. 한심하다, 참 한심한 사람이 할 때 이거 찰 한자입니다. 대한, 소한 할 때 절기를 얘기할 때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 병이 걸려서 막 감기 독감 와서 막 몸이 떨릴 때 오한이라고 있습니다. 악한이 아니라 이때는 오한입니다. 자, 변방과 막힌 색과 관련해서는 많습니다. 경색이 된다. 제가 한글로 쓰는 것은 한자가 너무 지금 머리에 어려우니까 그냥 한글로 그런 용례가 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색이 된다. 아주 딱딱하게 막히는 거예요. 군색하다.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 군색이죠. 그리고 궁색하다. 가난해서 궁핍하고 궁색하다. 뭔가 다 막혔다는 것이죠. 어색하다. 말을 하는데 말이 막혀. 그래서 어색하다. 표현이 어색하다. 말이 자꾸 막히고 그렇다. 요새 아주
천년 요새다. 아주 중요한 기지를 얘기하죠. 그때는 변방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자성어에 많이 나오는 세옹지마, 저 변방 늙은이란 뜻이죠. 세옹의 말이라는 것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불행이 또 행복이 되고 막 이런 것이 세옹지마예요. 울장체는 보면 우리가 소설에도 가끔 나오는데 도적들이 있는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에 도둑들이 이렇게 산적들이 들어가서 사는 산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요사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막 그러한 건물들을 아마 요사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때도 울장으로 이렇게 울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뭐 경을 읽거나 뭐 선을 참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는 아마 구분이 된 울타리를 쳐서 그런 것입니다. 요사체. 세 개가 조금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관령이라는 것은 빗장관입니다. 빗장이라는 것은 이 문을 가로지르는 것인데 일반적인 낱말로 쓸 때는 우리가 세관이라든지 관세라든지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의 국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빗장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문에다가 이게 시를 뜻하는 작은 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쌍투라고 하는데 위에 쌍투를 하는데 쌍투가 두 개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 이것은 이제 대문에 붙어 있는 빗장의 모양입니다. 여기 실로 이렇게 칭칭 묶었다 풀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관령이다. 대관령은 이제 강릉을 넘어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옛날에 세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개가 워낙 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 통행이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아마 대관령이라는 그런 것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빗장관은 세관, 관세, 그렇죠? 관문, 다 어떤 관을 중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현관이다. 예. 그리고 중국 요동 맨 끝에 있는 우리 압록강 쪽과 연한 산해관이라는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관련이 된다. 관계가 있다. 관심이 있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예요. 네.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예, 속자랑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차령이라는 것이 있죠. 차령. 위치는 제가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많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나 다닐 때, 중학교 때 다닐 때 많이 들어본 그렇습니다. 지리. 차령, 차령산맥 있죠. 이때는 수레거를 씁니다. 수레거는 여기서 차로 발음이 된다. 왜 이렇게 차령이라 하느냐 하면 그 고개가 상당히 높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높은 고개라는 뜻으로 수리고개, 수리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리고개가 수레고개로 바뀌고 그것이 한자말로 들어오면서 차령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수레는 수레거와 수레차 두 가지 발음이 되죠. 동력이 붙어 있는 것은 차라고 하고 동력이 붙어 있지 않고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은 거라고 읽는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차라고 하지 않고 인력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 물론 정차장이라고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정거장이라고 하죠. 자전거, 물론 자전차라고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전거라고 하고 그리고 교통 관련 비용을 거마비 이렇게 하죠. 거마비. 옛날식 표현인데 요즘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력이 붙어있는 수레차는 열차다, 자동차다, 기차다, 기관차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제 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조자죠. 이것은 문경세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세도 날아가기 힘든 그런 것이다 해서 세제다, 문경세제 또는 조령 이렇게 되는데 물론 왜 조령이라 하느냐 그런 것은 설이 많은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제는 새가 넘나들기도 힘든 그렇게 험한 고개다 해서 조령, 문경세제 이렇게 되겠죠. 세조자가 보면 여기서 획이 하나 빠진 게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 오. 그리고 아래에 세조자와 이렇게 매산자가 있습니다. 새가 앉는 산이 많지만 특히 바닷가에 이렇게 솟아오른 곳에 새가 앉는다. 그래서 그것이 섬이다. 섬도가 되겠죠. 세조, 섬도, 까마귀오. 새가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그 기준으로 그린 그림을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조감도를 많이 그리죠.
하늘 높은 곳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게 조감도예요. 근데 천재 시인 이상은 조감도에서 이렇게 따왔는지 오감도라는 그런 말을 썼죠. 옛날에 시를 발표할 때 오감도라고 신문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고 조감도를 오감도로 틀렸다고 신문사에 전화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기도 할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오감도는 시의 이름이다. 섬도는 이제 섬이에요. 반이 섬이라는 것은 반도예요. 한반도 할 때도 반도예요. 저는 이 글자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섬의 기준에서 섬나라 기준에서 본 것이거든요. 반이 섬이다. 반이 대륙이 아니라 반이 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서양의 영어라든지 네덜란드어라든지 이렇게 이 반도를 표시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로 퍼닌슐러 하면 그 자체가 반이 섬이다. 거의 섬이다라는 뜻을 있기 때문에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옛날부터 쓰던 말은 아닙니다. 근세 말부터 우리가 쓰던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섬이 나오면 제가 꼭 설명하는 게 이것입니다. 도서지방.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서자예요. 줄여자의 매산이에요. 이 도는 조금 큰 섬을 얘기하고 서는 좀 작은 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서라는 것은 크고 작은 섬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먼 곳을 얘기할 때 산간, 산 속에 있다. 그리고 벽지다. 벽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도서, 산간, 벽지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그때 서자는 작은 서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죽이다. 이것은 중령은 대죽이니까 뭐 대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죽은 뭐 어느 일설에 의하면 어떤 고성이 이 산을 넘다가 이 재를 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대나무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것이 살아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령입니다. 그리고 노령이라는 것도 있죠. 노령산맥, 노령은 갈대로자예요.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는 글자예요. 어쨌든 갈대입니다. 그래서 풀초가 있어요. 자, 이 로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로자예요. 복잡하지만 볼 수 있는 로자예요. 밥그릇 로인데 성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이 로자를 씁니다. 네. 이 보면 이렇게 호랑이 이렇게 호자에다가 아래에는 그릇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밥그릇에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밥그릇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따왔고 풀이라 갈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재령 이렇게 되겠죠. 노령. 예, 이 노자는 제가 성시로로 많이 쓰인다 했어요. 그리고 밥그릇로. 물론 목로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목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집 목로 주점이라고 할 때 그때는 이 로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로자 씁니다. 흑토로예요. 이 전부 로인데 흑토, 흙이 아니고 흙입니다. 금은 흙, 흑토, 금은 흙은 이 흑토자를 붙여서 이때는 이제 목로 주점할 때는 이 글자 씁니다. 목로. 네,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화로,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이 있는 그릇이다. 이글 자체가 그릇을 뜻하므로 불을 넣어놓은 그릇이 화로죠. 그리고 갈대로자도 있습니다. 갈대. 네. 이 갈대로는 앞에 노령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노원구, 서울에 있는 노원구, 노원동이 있죠. 그때는 이것을 씁니다. 그러면 노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갈대가 많이 있었다. 막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늘 고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한계령이다. 그랬죠? 대관령이다. 차령, 조령, 중령, 노령.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하는 것은 한자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만들고 있는 낱말, 우리가 쓰는 낱말을 아는 것이 목적이죠. 한자 아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 용어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글자를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자를 배운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명사를 볼 때도 한자를 어떻게 쓰더라? 그래서 찾아보고 그 유래를 알고 하면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고 그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